활용하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로 뭐 날씨, 고양이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거 말고도 유용한 게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잠깐의 예시들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더 하실 분들은 카카오 책 검색 API 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셔도 되고, 카카오, 네이버, 구글 어느 사이트나 API를 안 제공하는 사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형 기업들은 다 API를 오픈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날씨 API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GitHub에 날씨 API를 제공해서 뭐 직접 이 코드를 올려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웨더 API 사용법 해가지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날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city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도시 이름을 넣으면은 그 도시의 날씨가 나온다고 해요. 여기 써있죠. 이런 식으로 example에서 request 이런 식으로 이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리스폰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아까 배웠던 JSON 형식이죠. temperature 온도는 콜론 몇 도, 콤마, 바람은 요만큼, 콤마 하고 key value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요 주소, 여기에 지금 쿠리티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런던 날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은 이렇게 입력하면은 제이슨이 지금 브라우저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프론트엔드에서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와서 쓰는 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코드로 어떻게 받아오는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론을 설명드리면, 우리는 AJAX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API를 받아올 겁니다. AJAX가 뭐냐면, 보통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해 올 때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주소를 들어가서 입장하면은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이 되면서 이 정보를 받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AJAX를 이용하면, AJAX는 페이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페이지 그대로 있는데 정보만 따로 요청해서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페이지에서 주소창 자체를 새로 고치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정보를 요청해서 API에서 정보를 받아서 요것만 이렇게 샥 따로 교체하는 거, 요게 AJAX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AJAX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걸 해볼 거고요. AJAX를 요청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더 많습니다. 사실 뭐 Axios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보자면 뭐 XML HTTP 리퀘스트 이런 거는 되게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잘 안 쓴다. 그러니까 이전에 2019년에 자바스크립트 다룰 때 jQuery를 이용했습니다. jQuery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한데 jQuery를 우리는 안 쓰고 할 수 있으니까 jQuery를 안 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fetch가 요즘에 최근의 표준입니다. 뭐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어떤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fetch를 그럼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HTML 페이지를 만들었고 H1을 이용해서 날씨, 오늘의 강릉 날씨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릉 날씨라는 태그를 만들고 p 태그를 만들어서 비워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 temperature, 네, 아무튼 이렇게 p 태그를 비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하고 일단 고 라이브로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의 강릉 날씨하고 날씨 정보는 당연히 안 나오죠. 온도는 안 나오죠. 보면은 네, HTML 태그는 잘 들어가 있죠. temperature라는 태그는 잘 있는데 여기에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AJAX 요청을 통해서 백엔드에 날씨 정보 좀 줘 해가지고 받아와서 여기에 넣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패치를 검색하면 구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청은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좀 보면, fetch하고 어디에 요청할 건지 주소를 써주고, then이 이제 패치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서버에 정보를 요청했는데 그 서버가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막 복잡해서 한 뭐 10초 걸린 다음에 결과를 준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then 혹은 뭐 나중에 배울 텐데 await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결과가 오면 받아서 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청을 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then 하고 응답을 받아서 JSON 형식으로 바꾸고, JSON 형식으로 바꿨으면 그 데이터를 표시해줘라 라는 문법인데, 뭐 이걸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이 주소 대신에 우리가 강릉 날씨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강릉 날씨 주소를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럼 fetch에서 붙여 넣고 then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콘솔 로그로 이 로그 화면에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fetch 하면은 이 promise라는 거는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를 받아오면은 then을 통해서 await이랑 같은 기능인데, then 하면 이 받아온 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then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결국에 데이터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이 출력된 데이터를 보면은 JSON 형식으로 돼 있는 자료로 넘어왔고, 그럼 JSON에 forecast라는 키가 있고 value가 있고, 얘도 키가 있고 value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에 JSON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홍길동 예시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게 낫겠네요. 네, 요걸 가져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let 하고 my JSON 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이슨 응답이 이런 식으로 오죠. 그럼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my 제이슨의 대괄호를 열고 이 대괄호 사이에 키를 넣으면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이름이라는 키를 넣으면은 벌써 나왔죠. 홍길동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 제이슨이라는 데이터에 키들이 있잖아요. 키 다 키인데 이 중에 이름이라는 키로 조회를 하면 그때 밸류가 결과로 나옵니다. 네, 이름이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나이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 다시 하려면 나이를 여기 키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이슨하고 대괄호 키 나이를 입력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특기는 두 개가 있잖아요. 농구랑 도술이 있는데 도술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괄호로 묶여 있는데 도술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기라는 키로 접근해야겠죠. 근데 특기라는 키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0번이 농구, 1번이 도술이죠. 그러면 도술을 가져오려면 이 특기의 1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괄호로 1번이라는 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도술이라는 키워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키로 접근한 다음에 리스트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 어레이죠, 어레이. 아까 배웠던 이 대괄호 안에 여러 개 담겨 있는 거. 그 중에서 0번째, 얘가 1번째니까 1번째 요소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파이썬 API 제이슨 데이터 받는 것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요대로 하면 됩니다. 요 문법도 거의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랑 비슷해서 지금 요대로 하시면 똑같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반대로 키에 홍길동 입력하면 값이 나오나요? 그건 안 됩니다. 키 밸류 값은 키를 통해서 밸류를 찾는 거라 여기에 홍길동을 넣는다고 해서 키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죠. 네. 여기는 키만 들어갑니다. 그 웨더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요걸 일단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키 밸류 접근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온도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템퍼레처랑 키로 접근하면 요 밸류가 나오죠. 이 코드에서 지금은 그냥 데이터만 조회하는데 이 데이터 대신에 키로 데이터에 템퍼레처를 넣어주면 실행해봤을 때 값은 불러왔는데 이제 화면에 보여줘야겠죠. console.log를 해서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어주면 이제 30도가 바로 딱 나오죠. 데이터에 키로 접근했기 때문에 요거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오늘의 강릉 날씨 여기 안에 받아와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코드를 콘솔 로그가 아니라 이 값을 선택해서 넣어주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뭔가 여러 줄로 작성할 때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띄워서 많이 씁니다. 이렇게 Shift 엔터 하면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 좀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 P 태그가 있죠. 템퍼레처. 이 태그를 선택해서 여기에 값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로 템퍼레처라는 id를 지정을 해줬죠. 여기에 .inner html로 아까 바꿀 수 있었죠. inner html에 이 데이터를 넣는다로 해주면 되겠죠. 이걸 실행하니까 이렇게 HTML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린 프론트엔드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fetch를 이용해서 날씨 API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서 강릉 날씨를 리스폰스 받아서 이 화면에 뿌려줬습니다. 네, 요거까지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도시명을 입력할 때마다 값이 변하게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응용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게 만들려면 버튼을 만들어서 날씨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 아까 이벤트 등록한 거 배웠었죠. onClick이라는 이벤트랑 연결을 해서 여기에 뭐 함수로 getWeather라는 함수를 써주되 이걸 만들어주면 되겠죠. getWeather라는 함수를 스크립트 태그 안에 펑션 getWeather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의 기능을 아까 검증했던 요거 이용하면 나왔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안에 넣어주면 이러면은 이제 getWeather라는 함수를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템퍼레처 온도 값을 넣어주게 되겠죠. 네, 날씨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날씨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P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API를 이용하는 거 이게 끝입니다. 물론 방식이 지금은 가장 간단한 get 방식을 했는데 뭐 책에서는 카카오 책 검색해서 포스트 방식을 쓰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fetch 사용하기 방법 중에 뭐 좀 더 복잡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아까 fetch에 그냥 아무 옵션도 안 줬는데 옵션으로 뭐 메소드는 포스트다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헤더에 보통 키값 이런 걸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헤더에 어떤 키를 넣을 수도 있고 바디에 그런 요소들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사용 방법은 구글링 하면 다 나오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명을 바꿔서 또 할 수 있습니다. input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밸류를 id를 뭔가 줘보겠습니다. city라는 id를 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넣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city 값을 가져오려면 이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밸류를 가져와서 city 요 인풋에 입력한 값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 city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 지우고 더하기 CT 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인풋 창에 입력한 CT를 여기로 불러와서 이제 패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CT를 넣어줄 수 있죠. 그럼 아까 부산도 있었죠. 부산 이렇게 입력하고 날씨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제 부산의 날씨를 가져왔습니다. 또 뭐 광주 뭐 이런 거 요것도 여기에 바꿔서 G만 대문자로 하고 이렇게 날씨 가져오기를 누르면 광주는 36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날씨 가져오는 기능도 구현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백엔드가 없어도 그냥 우리는 프론트엔드만 만들어도 API가 워낙 공개된 게 많기 때문에 요청해서 정보를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버튼 클릭 안 돼도 되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버튼이랑 연결을 해놓은 건데 연결 없이 바로 실행하게 하려면 펑션을 만들었어도 바로 실행하면 되겠죠. 이게 함수를 정의한 거고 실행하는 건 요 함수 이름을 한번 써주면 되는데 요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버튼 다 없애도 대신에 이제 인풋도 없으니까 CT는 직접 써줘야겠죠. 부산 이렇게 그러면은 버튼 굳이 입력 안 해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제 부산 날씨를 받아오고 있죠. 나머지를 하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거 폼 이런 거 한번 잠깐 빠르게 해보면 API가 되게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배치를 안 써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API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액션에 나와 있습니다. 액션은 새로 고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냥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이용해 보면 요거는 백엔드 없이도 백엔드 있는 것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여기에 DB에 여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줄 텐데요. 요걸로 그냥 테스트만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폼을 하나 만들어서 인테그레이션 여기서 요 주소로 요청하면 된다 하고 URL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요청하면 되고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HTML 이용하면 이렇게 하고 AJAX 이용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여기도 똑같이 fetch 썼죠. fetch 이건 HTML만으로도 됩니다. 그냥 요대로도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날씨 대신에 날씨 다 지우고 폼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에는 폼 태그의 액션으로 API 서버 주소가 나와 있어요. API 서버 주소가 그냥 폼의 액션으로 등록돼 있으면 누르면 그냥 그 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메일로 예를 들어서 best_over@naver.com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샌드를 누르면 영어로 이메일 검사도 이게 넣어져 있네요. 여기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이메일에 인풋 타입이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어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com에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 고침이 돼서 thanks 하고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폼을 보면 여기 1이라고 숫자가 하나 늘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메일이 있고 안녕하세요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엔드, DB 다 없어도 이런 폼 태그를 그냥 간단한 API를 통해서 폼 태그만 만들어주고 내 사이트 막 꾸민 다음에 이 폼 태그 이용해서 이렇게 이 외부 API 이용해서 외부 DB로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만 배워도 API 이용하면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PI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능이 무궁무진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뭐 예제로 쉬운 것만 가져왔는데 메일 보내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유용한 API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공공 데이터 포털 결제도 됩니다. 결제도 IM포트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데 이거 보면 온라인 비즈니스 결제를 API 넣는 것만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든 결제를 다 그냥 요거 붙여 쓸 수 있다. 근데 얘는 유료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결제 기능 같은 것도 그냥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30분이면 결제 연동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돼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 이용해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넣기만 하고 API를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데이터 같은 건 정리는 다 해주고요. 여기서 다른 것도 많죠. 채널 IO 이런 상담도 보통 많이 쓰는데 채널 톡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상담하기 버튼 이런 거 있죠. 이거 제품 막 안녕하세요 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 백엔드까지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채널 톡 여기 API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만으로 이런 채팅 기능 이런 거 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백엔드 가져다 쓰면 되니까 그냥 프론트엔드 화면만 그냥 HTML 페이지 딸랑 하나만 있어도 이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료 기능, 무료 기능 이거는 잘 골라 쓰시면 되는데 제가 그 무료 API들은 여기에 정리된 게 있으니까 퍼블릭 API 요거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정 사용량 이상 초과하면 유료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PI가 있으니까 열심히 활용해 보시고 나만의 서비스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CORS라는 좀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보안상 막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얘가 그냥 HTML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백엔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디서 요청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상한 데서 요청을 한 거니까 얘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부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회하려면 여기에 어떤 백엔드 서버를 둬서 얘한테 요청하고 이 서버를 거쳐서 여기서 요런 정보야 라고 등록해준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면 여기서는 오케이를 해줍니다. 보안상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하겠다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프록시 서버라고 해서 그냥 별도의 서버를 두고 이걸 거쳐서 얘한테 요청해야지 정보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RS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yes로 되어 있으면 그냥 HTML에서 요청하면 막힙니다. 그래서 별도의 Node.js 같은 뭐 백엔드 서버를 두고 이걸 제공해주는 API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기로 보내서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한다. 이게 프록시 서버라고 부르는데, 요걸 하나 둬야지 동작하는 게 yes로 돼 있는 건 다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API 쓰시다 보면 뭔가 CORS 오류 하면서 막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프록시 서버를 쓰면 해결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다가 겪으실 문제들을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가 뜰 겁니다. CORS 폴리시, 이게 그 프록시 서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이렇게 프록시를 거쳐서. 이거는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구글링 하시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를 뭐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프록시 서버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프록시 서버를 만들어서 요청하면 모든 API CORS 걸린 것도 다 쓸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백엔드를 배워야 좀 더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백엔드를 배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